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출마 선언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정치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 한 행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이준석 대표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행사에서 물론 덕담을 나누었겠지만 앞으로 윤석열이 가장 시급히 만나야 될 사람들, 이준석, 안철수, 그다음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곧바로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주역들, 핵심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사생활에 대한 각종 의혹들, 윤석열 X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의혹들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X파일에 들어있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밝힌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X파일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뭐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 모두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이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기를 꺼려 하는데 지금 SNS나 일부 유튜브에서는 갖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김건희 씨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라고 하는 곳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한 4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에 대한 그런 많은 의혹에 대해서 다 가짜로 판명 날 것이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한 뒤에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또 기자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힌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유흥주점의 접객원 줄리로 일을 하면서 검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리니 어느 호텔에서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 최고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는 그런 미인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또 저는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독인 사람이다. 그래서 석사 학위 2개나 받고 박사 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적극적인 아주 강조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조차 없다. 어떻게 그런 상상,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또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거다.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모든 게 다 가려지게 돼 있다. 이건 그냥 누가 소설을 쓴 거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또 죄송하지만 나중에 줄리를 한번 취재해봐라. 취재해달라 오히려. 저랑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진실을 취재해달라. 제가 줄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김건희 씨는 또 과거에 전도 유망한 검사와 동거를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 집에는 제 친구들도 모여서 함께 살았다.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는 바보인가? 그건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또 사회가 자꾸 마타도어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공무원 부인으로 한 9년 살아봤는데 이런 거짓에 너무 놀아나니까 어떤 것들도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라고 하면서 결국 피해자는 다 국민들이다. 거짓과 진실은 반드시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꾸만 이긴다. 그래도 결국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김건희 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상하게 이거의 전부를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한마디 말이나 이게 다르고 다르다고 하죠. 어감이 다르고, 방송은 편집을 하긴 하지만 편집된 상태라면 이제 그 표정이나 어감 이런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근데 신문의 경우에는 기자가 이제 말을 옮기면서 내용을 축약하기도 하고 어감이 좀 바뀌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가 미술품 기획 전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로 문화부 쪽 기자들과는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짐작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기가 막힌다, 뭐 속상한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또 반박을 하면서 자신은 줄리 그렇게 유흥업소에 일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도 그렇게 시간이 없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된 반박 이런 것을 하는 부분. 그 다음 차라리 줄리에 대해서 취재를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나 우리나라 공직사회, 공무원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 해명을 하는데 뭐 크게 좀 불필요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속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자와는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타도어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피해자는 모두 국민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은 이 지금 김건희 씨가 굉장히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윤석열 부인의 이 해명 기사를 보고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이게 가짜 뉴스여서 너무나 속상해하는 부분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전국, 선거 전국에 있어서 이런 식의 인터뷰 해명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도 오늘 국회에 와서 그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이 부인의 오늘 해명 인터뷰 기사를 보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윤석열 자신은 그게 몰랐다. 지금 이제 챙겨보겠다. 이런 걸로 봐서 윤석열 전 총장도 모르는 사이에 김건희 씨가 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자신도 선거 캠프를 만들면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또 SNS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김건희 씨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 X파일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든 아니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든 이렇게 한 언론사에 이렇게 불쑥 이렇게 인터뷰할 내용이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뭐 어제 윤석열도 그 기자회견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는다.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국민들이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놓는 것이 좋다. 이게 지금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내내 시달리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추미애가 한 방송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김건희 X파일, 뭐 김건희 사생활, 줄리에 대한 이야기 자신도 들은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슬슬 계속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많은 부분들도 있고 선거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악용될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SNS를 통하거나 유튜브를 통하거나 아니면 정식 언론 인터뷰를 통하거나 이 전체를 김건희 부인에 관련된 이런 사생활 의혹 전체는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언제나 이게 논란이 되면 부인을 하면서 참고해라 라고 하면서 딱 이 정답을 제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의 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전 내용이 지금 소설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이렇게 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라든지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섭다라든지 또 자신은 뭐 유흥업소나 뭐 줄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었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할 필요 없이 정갈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가짜 뉴스구나, 이건 거짓말이구나, 소설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시하면서 필요하면 자료를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설득을 통해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빼고 이번 기사, 인터뷰 기사를 보면 감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들이. 이렇게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가의 문제, 김건희 씨나 장모에 대한 문제, 그 재산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이미 국회에서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재판 중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격과 방어, 해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이 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결혼 전의 문제가 사생활, 뭐 개인적인 직업 이런 것이 관심이 돼야 되고 논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런 게 언제나 선거에서 문제가 될 때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대응팀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거 명료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뭐 유흥업소 얘기도 있고, 학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경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중에서 혹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를 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오해를 사게 됐다 인정하고, 잘못된 거 있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소설 같은 것,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쫙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게 맞다. 이 언제든지 논쟁의 소지가 되니까 말씀이죠. 네거티브 대응팀도 좋고요. 이런 전문가들이 나서서 김건희 사생활 부분에 대한 의혹은 이왕 이게 논쟁이 된 만큼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서두르는 것이 옳다. 지금 이미 첫 인터뷰가 보도가 모두 됐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했으니까 빨리 내용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소설, 가짜뉴스, 김건희 씨가 아마 굉장히 속상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선거에서는 이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답을 딱 SNS 상에 정답을 객관적으로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딱 올려서 이 부분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